자, 성교육 직장을 보겠습니다. 2013년의 구조를 보면 여성은 기능기계 조립 단부순 노무직의 약 21% 정도, 서비스 판매직의 31%, 관리자인 경우에 21%인데 남성은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이고 관리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됐을 때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 게 괜찮냐? 좀 다르죠?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야죠. 우리가 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제도가 많이 늘어났는데, 하지만 구조 차이가 기간 동안의 구조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성은 서비스, 남성은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교육은 시작이 됐으나 직업 쪽에서의 성평등은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성차별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죠. 그래서 여기 다음 건에 있네요. 네,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논문을 좀 써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의대 학생이 지금 써서 하고 있는데요. 요거 보면은 직장 내 성차별에 따른 우울감인데, 이게 연령이거든요. 낮은 연령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면 더 우울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차별의 여러 종류인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40대 이하에서 성차별 경험에 따른 우울도 위험한 큰 것은 사실 교육과 현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차별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큰 직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리적 일과 삶의 경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물리적 심리적 경계가 있고요. 인지적 경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심리적 경계는 스피로버나 크로스오버로 되고요. 인지적 경계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피로버와 크로스오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우리가 물리적이나 심리적이나 물리적인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이펙트가 생기고요. 행동적인 이펙트가 생기면 이게 가족이나 개인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개인에서 스트레스가 직장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는 직장 스트레스와 사회적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의 위치와 가족 생활의 위치가 서로 복잡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스피로버라는 거랑 크로스오버인데, 스피로버는 회사의 일이 가족의 일이 넘어가서 여러 가지 상충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고요. 크로스오버는 그때의 스트레스가 전염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우선 가족과 저녁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우선 가족과 저녁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녁 외식을 6시에 하기로 했는데 회의 시간이 5시 반을 넘어서 5시 40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6시에 레스토랑에 가 있는데 제가 6시 반에 간 거죠. 그러면 회사의 장시간 노동 때문에 가족의 영역이 침범을 받은 거죠. 회사의 장시간 노동이 가족한테 넘어간 게 스필오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오버는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5시 반에 회사의 회의는 끝났어요. 그래서 6시에 늦지 않게 갔어요. 근데 회의 막판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녁 먹는 시간에 어떨까요? 막 계속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 이게 뭐야? 이게 외식이야? 라고 딸에게 그게 전파가 되죠. 딸을 예를 든 건 제가 딸이 있는데 딸이 저한테 가장 심하게 말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아들은 별로 말을 안 해요. 여튼 이 크로스오버가 가족한테 된 거죠.
그러면 회사에서 일은 끝났지만 나의 스트레스적 마음이 가족한테 넘어가는 걸 크로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게 될까요? 스피로버와 크로스오버에 따라 예방 방법이 다르겠죠. 자, 스피로버를 보면 결국에는 업무의 끝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업무량과 재량권을 조절해서 업무의 끝을 명확하게 해서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크로스오버는요. 감정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고요. 일과 삶이 감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좀 필요한 거죠. 요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네, 그거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스피오버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지 연구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리기사분들 연구를 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은 다음에 이게 다시 복귀되는 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이제 좀 과도한데요. 고객 폭력에 대해서 대리기사분들이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지속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속이 돼요. 네, 없음도 16%였지만 하루 종일 다음 날까지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건까지가 있었죠. 그래서 반 정도는 1시간이 아니죠. 한 10분에서 30분 이내지만 그 이후로 증가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피로버와 크로스오버 동시에 존재하지만 감정적 손상을 입었다 라고 하면 그 감정적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반나절 또는 하루 정도의 회복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현대사회에서 협업에서의 직무 스트레스가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협업이라는 독특한 직무 분배는 사실은 평등해야 협업이 되잖아요. 근데 성과가 평등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같은 에너지를 투자했는데 성과가 다르다면, 다음번에도 같은 애들 투자했는데 성과가 다르다면, 다음번에도 같은 애를 투자했는데 성과가 다르다면, 제 오른손이 낙오를 했죠. 결국에 협업에서 성과의 불공정한 분배는 사회적 낙오로서 인식이 됩니다. 사회적 낙오가 우리 유전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유전자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생명의 위험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동물들이 이제 사자가 됐을 때 다 같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천천히 도망가면 뒤따라오는 사자가 잡아먹죠. 사회적 낙오는 곧 생명의 위험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럼 생명의 위험이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 변형계가 활성이 된다라는 걸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연구를 좀 가져왔는데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와 여기가 서로 이렇게 잘 버무려서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다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여기 따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회복이 되면 좀 더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창의적 행동이 안 되니까 코어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팀이 자꾸 하던 일만 계속 똑같이 하고 하던 얘기만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업무 성과가 낮아지고 업무 성과가 낮아지면 업무 강도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방향으로 증가되게 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노력 보상 불균형의 모델로 좀 이해할 수 있겠죠? 협업 위의 사회적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업 이후에 배제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낙오 고립을 되고 고립은 결국에 공격성을 발휘시킵니다. 근데 그 공격성이 어떻게 되죠? 외부로 표출 못 되면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공격하게 되면 번아웃과 우울증이 번아웃, 소진과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것들 협업 이후의 사회적 통증과 공포 반응으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과 주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성과 주체라는 얘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일이 끝나지 않는다. 일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줄 때 예전에는 정해진 8시간 동안 성실히 지각하지 않고 미리 퇴근하지 않으면 내 업무가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 시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와 컴퓨터와 공간을 주고 너가 알아서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죠. 회사에선 너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줬어. 하지만 넌 성과를 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과를 요만큼 낸다고 내 일이 끝날까요? 아니죠. 그러면 다음에는 요만큼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엔 요만큼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스스로가 성공한 나와 지금의 나가 서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성과를 따라가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 입장에서는 누군가한테 여기까지 해 라고 얘기하면 딱 거기까지만 하는데, 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라고 하면 하고 또 하죠. 부족하면 역량을 더 키워줄게 라고 에너지를 막 주면 더하고 더 하죠. 그럼 이때 언제 끝나게 되죠? 내가 일을 마무리했다라는 가치, 내가 일을 잘했다라는 가치를 누가 정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별로 없어요. 결국에 내가 일의 가치를 정하고 내가 일의 끝을 정하는데 성과를 위해서는 그 일의 끝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규율사회였어요. 그래서 체력시험이 있었다면 지금은 피트니스 클럽을 끊어줄 테니 계속 건강해. 얘네는 근면, 성실, 아 고생했다. 휴가 때 쉬자. 이제는 도전과 창의, 아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휴가 때 업무 역량을 키우자. 예전에는 질병의 개념이었으면 더 건강하자. 내 말을 들어! 복종이었다면 아 내 말을 들을 필요는 없는데 더 성과를 좀 내봐라 라고 하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